현재까지의 성적만으로 봤을 땐 사실 반타작도 못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할 수 있는 마블의 디즈니 플러스 진출. 마블이 처음으로 디즈니 플러스에 입성하게 된 작품이 완다비전이었고, 개인적으로 이는 꽤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완다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대중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이후 방영된 게 마찬가지로 그리 좋은 평을 듣진 못했던 팔콘 앤 윈터 솔저. What big three? Androids, aliens, and wizards. That's not a thing. That's definitely a thing. No, it's not. Every time we fight one of the three. 그 다음이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중 1티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로키 시즌 1. 그 다음은 킹핀까지 재등장했음에도 큰 호평을 받진 못했던 호크아이. Maya, you and I, we're family. Family. 그 다음이 오스카 아이작의 다중인격 연기가 전부 캐리했다고 봐도 좋을 만한 문나이트. 나머지 두 갠 뭐 안 좋은 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도 좋을 만한 미즈 마블과 변호사 슈얼크였고요. Well, can we not do Todd gets Hulk powers? Like, the powers aren't the villain. He is. Erasing blood clot. 여기까지 7개 작품이 마블 페이지 4에서 공개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인데, 이 중 앞서 언급했듯 로키 시즌 1과 문나이트를 제외하면 대중적으로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은 없었기 때문에 그 타율이 얼마나 처참한지, 또 그나마 이 로키 시즌 1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 대중들 사이에서도 평이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인 걸 고려했을 땐 그 타율이 얼마나 더 처참해지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 5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는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그 포문은 스크롤로디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시크릿 인베이전이 열었었고, 이후 로키 시즌2로 이때의 만행을 어느 정도 수습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이후 공개된 게 정말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풀과도 같은 반응을 얻었던 에코였고, 바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게 뮤지컬 느낌이 강하게 가미될 것으로 보이는 전부 에거사짓이야. 그 다음이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데어데블 본 어게인, 그리고 이 페이지 5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게 바로 대망의 아이언하트가 될 것이고요. He's fast, but I'm faster. 물론 마지막을 아이언하트로 마무리해 언짢은 기분인 건 100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 아이언하트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이 페이지 5에서도 로키 시즌2와 데어데블 본 어게인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페이지 4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했던 로키 시즌 1, 문나이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마블이 또 이러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마블이 5개의 드라마를 추가로 준비 중이기 때문인데, 이 중 2개는 아직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나머지 3개는 그래도 꽤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노바 프랜차이즈와 특정 문화권에서만 인기가 있고 공감을 받는다는 평이 나오곤 하는 와칸다 관련 프랜차이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데드풀 3편 개봉 전부터 관련 소식이 들려오곤 했던 블론드 팬텀이 될 것이라고 하죠. 이 중 노바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으니 생략하고, 와칸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블랙팬서의 감독인 라이언 쿠글러가 자신의 제작사인 프록시미티 미디어를 통해 디즈니와 맺은 5년간의 TV 시리즈 독점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이 오코에가 등장하는 작품이 될 거라고 하는데, 물론 계약 내용이 있으니 실행되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마블이 공개할 예정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이즈 오브 와칸다 또한 특정 문화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와칸다 관련 프랜차이즈가 또 공개되는 게 맞는 상황인가 싶긴 하네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디즈니 플러스 마블의 페이지 4, 5 성적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페이지 5 이후의 작품들까지 모두 말아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인데, 문제는 현재까지 그 정체가 공개된 3개의 작품들 중 나머지 한 개라고 할 수 있는 블론드 팬텀 또한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블론드 팬텀 같은 경우는 본고장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문화권에선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좋을 만큼 마이너한 캐릭터인데, 물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포문을 열었던 아이언맨 또한 본래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기도 하고, 이 블론드 팬텀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첩보 드라마가 될 것이며, 실제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싸리 블랙캣 같은 느낌으로 뽑아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괜히 엄한 인종을 바꾼다거나 인종을 바꾸진 않더라도 굳이 못생긴 배우를 캐스팅하지만 않아도 아니 인종을 바꾸고 거기에 얼굴까지 못생긴 배우로 뽑지만 않아도 중간은 가겠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건 왜일까요? 아니 애초에 언제부터 이렇게 마블 관련 작품에 인종 관련 이슈나 외모 관련 이슈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 건지 모두 안타깝기만 하네요. 아무튼 블론드 팬텀 관련 소식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역을 맡기 위해 마블과 논의한 적이 있다는 것도 들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창 데드풀 3편속 레이디 데드풀이 테일러 스위프트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거짓이었던 걸로 판명된 현 시점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블론드 팬텀 역을 맡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선 시드니 스위니가 블론드 팬텀 역을 맡아 내년부터 촬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문도 들린 적이 있는 만큼 원작과는 달리 엄한 인종을 바꾼다거나 하는 식의 걱정은 일단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담으로 이 블론드 팬텀 같은 경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블랙 위도우 역을 연기했던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기도 한데,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블랙 위도우는 첫 등장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연기력이면 연기력, 캐릭터의 매력이면 매력까지 그 누구도 까지 못할 정도로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 호평을 받기도 했고, 사실 블랙 위도우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레드룸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 탄생한 첩보여원과 같은 역할인 덕분에 첫 등장부터가 억만장자로서 개인주의의 끝을 살던 토니 스타크가 갑작스럽게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아이언맨으로서 어벤져스의 일원이 될 자질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는 첩보요원에 가까운 역할로 등장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선 블론드 팬텀 촬영 과정에서 이 스칼렛 요한슨이 첩보요원 역할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해줄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어 적어도 이 블론드 팬텀만큼은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에서 호평을 받는 몇 안 되는 작품에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